분위기가 좋았어요. 진짜 막 어르신들도 다들 막 지팡이 짚고 일어나셔가지고 진짜로 이제 막 소리 질러 진짜 소리 질러 하면 막 소리 질러 지팡이를 진짜. 네. 안녕하세요, 김민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요즘 밖에 나가면 외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난 햄버거만 먹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철이 든 건지 모르겠는데 술을 안 먹게 되더라고, 일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나이 때 되면 아마 그러겠죠.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어떤 인터뷰냐. 오늘은 아티스트이자 이제 직업인 특강 강사이신 분을 한번 인터뷰 해보려고 합니다. 나도 좀 궁금하네, 어떤 특강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보고 싶은 인터뷰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고 싶은 직업군들이 있다면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인터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차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힙합 음악 하고 있는 래퍼 오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일단은 랩을 하고 있고요. 네네. 무대 위에서 랩을 하는 거를 메인 직업으로 삼고 있고, 평일에는 여러 각 학교에 출강을 해서 이제 뭐 직업인 특강 혹은 직업 체험 강사로 또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감사하게도 또 최근에 어떤 학원에서 또 랩 레슨을 진행해달라라는 또 부탁을 받고 이제는 또 학원도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레슨도 하면서 이제 학교에 나가서 그쵸.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좀 강사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또 후배 양성에 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음악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음악을 제가 듣는 거를 워낙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또 워낙 음악을 좋아하시고, 중2병과 약간 사춘기와 이런 게 겹칠 때쯤에 저랑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야, 힙합 뭔지 아냐? 이래가지고 배치기 들어봤어? 뭐 MC 스나이퍼 알아? 이러면서 그게 뭔데? 해서 야, 들어봐 해서 들었는데 너무나 이제 와닿는 거죠. 남들과 다르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처음에는 힙합 음악을 듣게 됐고요. 네네. 제가 또 쇼미더머니 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쇼미더머니가 막 붐이었는데, 네네.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래퍼들을 보면서 이제 할만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재미로, 네네. 정말 말 그대로 재미로 시작을 했었죠. 재밌는 게, 뭐 중2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배치기라든지 이런 그럼요. MC 스나이퍼 이런 래퍼들이 있던 시절은 제가 어렸을 때거든요. 아마 굉장히 어렸을 때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그러면 그 몇 살 때 들으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 그랬죠. 약간 좀 성숙했어요. 저는 성숙했고 남과 항상 다른 거를 추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친구들이 뭐 빅뱅을 들을 때 빅뱅은 힙합이 아니다. 그때 생각입니다. 그때 어렸을 때 뭔 모르고 네네. 그냥 이제 TV에 안 나오는 래퍼들을 좋아했어요. 재밌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강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맨 처음에는 이제 같이 이제 랩을 했던 비모카라는 형님이 네네.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나한테 들어왔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너가 약간 임시로 한두 번 정도 해줄 수 있냐? 네. 라고 제안을 받아서 저는 뭐든 좋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돼 해서 그냥 벌레 시작을 했었죠. 생각보다 체질에 맞았고 이거를 좀 진지하게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약간 이런 진로 강사 일, 직업인 특강 강사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알아보니까 이런 업체들도 있고 아니면은 각 지역마다 진로 직업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메일을 돌렸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으니 불러달라. 이곳저곳에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꾸준히. 이제 맨 처음에는 지인 때문에 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나한테 잘 맞아서 맞아요. 이제 본인이 이제 프로필을 이제 돌린 거네요, 기관에. 그쵸. 그러면 이런 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네. 만약 직업 특강 같은 걸 나가게 되면 네. 뭐 일에 어느 정도 비용을 받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2시간 수업이고요. 학교별로 다르지만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시간 대비 좀 쏠쏠한 거라서 네네. 만약에 뭐 이것만 본업으로 삼아서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내 어떤 장점이나 특기를 살려서 이제 뭐 부업을 찾으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사이드 잡으로도 굉장히 쏠쏠한 수익이 네, 될 수 네. 있겠네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거 직업 특강을 했을 때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이제 몰리는 시즌이 있어요. 이제 뭐 방학 직전이라거나 아니면 막 계약을 했을 때라거나 이럴 때는 몰리면은 제가 가장 많이 뛰었을 때가 한 달에 13번인가? 14번인가 출강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뭐 한 200 정도? 200 조금 안 되게 벌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메인 직업으로 삼았다면은 물론 수입이 아쉬웠겠지만 네. 그래도 어차피 저는 이제 목금토일이 바쁜 사람이니까 특히나 이제 저녁 시간이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어차피 아침이나 낮 시간대는 자요. 그냥 그럴 바에 나가서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용돈 벌이도 하면은 좋잖아요. 이제 사이드 잡으로 하기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직업을 어느 정도 경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좀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포트폴리오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다양한 알바들을 해보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어떤 알바 많이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는 제가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뭐 음악을 하고 싶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네. 군대 가기 전에는 노가리 집에서 노가리를 굽고 서빙을 하고 맥주를 나르고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막 나와서는 이제 초밥집에서 네, 서빙을 하다가 뭐 다들 이제 청년들이라면 네. 다양한 알바들을 겪게 되는데 뭐 그럼요. 똑같이 겪으신 거군요. 그럼요. 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알바들이 있나요 혹시? 저는 그냥 맛있는 걸 파는 식당이면은 좋았거든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해산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초밥도 좋아하고 초밥집 알바할 때는 이제 진짜 이거 들어온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네네.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네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배고프잖아요. 음. 나는 굶으면서 서빙하는데 맛있는 냄새 나고 하면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저거 좋아하는 초밥인데 남겼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손님이 몇 피스를 이제 안 드시고 가면은 네네네. 재빨리 네네. 치워가지고 이제 뒤쪽으로 가가지고 네. 설거지 때 놓는 척 하면서 입안에 하나 쓱 넣고 아, 아무 일도 없는 척 음. 다시 또 이제 치우고 이거는 이제 음식점에서 알바 해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생각을 하면 더럽죠. 이게 네네. 뭐 불특정 다수의 침이 튀긴 음식인데 사실은 네. 또 그때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쵸. 배고프니까. 난 먹고 싶으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네, 사장님은 또 그런 거는 안 줘요. 비싸니까. 비싸니까 마진이 안 남을까. 네, 그쵸, 그쵸.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의 메뉴들을 다 먹어봤어요. 손님들 남긴 거. 그럼요. 그래서 아니 그래 알아야지 또 제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쵸. 사장님이 주진 않았구나. 손님이 줬구나, 거의 뭐. 그렇죠. 근데 음식점 알바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배고플 때 가끔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배고팠어요. 네네. 물론 저도 음식점 알바를 해보면서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음악 얘기로 좀 넘어가서 지금 주말에는 또 이제 음악 쪽 일을 하고 계신다고. 아, 그렇죠.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약간 행사 가수처럼 이제 정말 전국을 누비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항상 매번 감사하죠.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전국에서 찾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 좀 이런 거 여쭤보고 싶은데 네. 축제 같은 데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나요? 서울에서 있었던 축제였는데 네네. 축제였어요. 그때는 공연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야외 무대였는데 공원 같은 데서 하는 거라서 연령층이 다양하고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익숙한 상황이에요. 사실 제가 하는 장르가 네. 어르신들이 환호할 만한 좋아하실 만한 장르는 아닌데 그래도 어르신들한테도 저는 형님들 누님들 푸처 왼서 막 이러거든요. 네. 그날도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길래 뭐 하던 대로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진짜 막 어르신들도 다들 막 지팡이 짚고 일어나셔가지고 진짜로 이제 막 소리 질러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 소리 질러 하면 막 소리 질러 지팡이를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흥이 겨워서 네네. 무대 밑으로 내려갔어요. 어르신들과 조금 더 가까이서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근데 그 분들 중에서도 너무나 이제 신나시는 우리
누님 한 분께서 네네. 저를 그냥 와락 끌어안고 랩을 하고 있는데 놔주지도 않고 네. 허그를 했던 그게 너무나 기억에 남고 네. 그만큼 이제 좋아해 주셨다는 거니까. 네. 근데 잘 안 놔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힘을 주면 또 다치실까봐 손주 보는 마음에 약간 그만큼 기분이 좋으셨다는 네, 거겠죠. 네, 그런 네, 거겠죠. 네. 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물어보자면 이제 만약 축제 한번 가실 때 이런 네네네. 페이는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30분을 기준으로 네네. 이제 섭외들을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행사마다 다르고 물론 다 상황이 다르지만은 30분 기준으로 네.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너무 멀다 아, 싶으시면은 교통비 명목으로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더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저 같은 약간 네. 인디 언더 뮤지션의 경우에는 30에서 50 사이라 다 평균적으로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디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페이 측정이 되어 그쵸. 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불러주면은 일단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배짱을 부를 수가 없는 위치고 아직은. 네네. 뭐 만약에 뭐 저희가 뭐 이거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내고는 가능합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그쪽에도 내고왕이 있구나.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공연을 많이 하는데 네네.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걸 그리고 이제 래퍼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래퍼를 시작하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공연을 하고 싶을 텐데 네. 이렇게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공연을 많이 하셔야죠. 공연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이 콘텐츠를 봤어요. 송자님 나오셔갖고 아, 그 라인업 공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걷어가지고 네. 엠빵을 해서 이제 거기서 수익을 또 배분하고 약간 이런 구조인데 저도 그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 2년 정도는 네. 제가 돈을 내면서 공연을 했었어요. 경험을 좀 쌓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틈틈이 제 작업물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공연 경력도 있고 음원도 어느 정도 있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토대로 프로필 삼아서 이제 공기관에서 모집하는 공연팀 뭐 공고라던가 아니면은 뭐 공연 에이전시 같은 데다가 무작정 저는 메일을 다 돌렸습니다. 이게 정석인 것 같네요. 네. 이제 한국에서 래퍼 생활을 하려면 이제 라인업비를 내가면서 공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쌓고 음원도 발매하면서 포트폴리오가 쌓이게 되면 그걸 이제 돌리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런 것 좀 여쭤보자면 이제 2025년에 힙합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거는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음. 뼈저리게 느껴지고 뭐 사람들이 피곤해 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힙합 붐이 일었을 때는 날것의 매력이 있었는데 이거를 또 계속 몇 년 동안 보다 보니까 약간 피곤해지는 거죠. 안 그래도 바깥에서 시끄럽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음악까지 시끄럽고 누가 누구랑 뭐 디스를 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피곤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장기간 되다 보니까 좀 콘텐츠가 계속 중복되면 좀 지루함이 느껴져서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또 지금의 10대에게 뭔가 들을 만한 메리트가 있는 콘텐츠난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대들에게는 힙합이 그만큼 매력이 없겠죠. 이제 젊은 세대 어떻게 보면 뭐 10대 이런 층이 음악적으로 소비가 가장 큰데 이런 층 자체가 지금은 아이돌 시장이 점유를 많이 하고 있고 힙합 쪽에서는 조금 이런 매력을 비추기가 조금은 힘들다. 네네. 지금은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이지원님의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저는 항상 제 좌우명이 네. 한 번뿐인 인생 낭만 있게 살자라는 건데 뭐 낭만의 가치는 다들 다 다르겠지만 네. 제가 뭐 직업체험을 가면은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만약에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이제 음악을 막 시작을 하려는 분들 혹은 뭐 약간 지망생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변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어느 정도는 묵묵하게 내 길만 파는 것도 정말 큰 용기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들조차도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저만큼은 고민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나만큼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인데 내 미래인데 내가 그렇게 고민해서 그래 나는 이거를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은 해야죠. 남 시선에 휘둘릴 시간이 없고 하루빨리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음악 한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내가 음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악 외적인 다른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루빨리 시도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2잡, 3잡을 해도 나는 음악이 좋으니까 괜찮아. 난 음악을 할 거야. 라는 마인드시라면 얼마든지 시작하셔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멋있네요. 아닙니다. 그쵸. 이제 뭐 아무도 이제 본인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진짜. 그럼요. 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본인 삶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리고 뭐 그때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해서 원망해봤자 네. 아무도. 본인이 확신이 있고 하면 뭐 남들 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냥 직진하는 게 저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망을 할 거면 내 자신을 원망하는 게 더 편하니까요. 그쵸. 네. 뭐 세상 탓해봤자 뭐해. 바뀌는 게 없습니다. 네. 내가 바뀌는 게 제일 편해. 그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